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 답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답안지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격종목 화학분석 기능사 과제명 분광광독의 B번. 자, 여기서 B번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부여받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수험번호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B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B번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답안지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흑광도를 측정을 합니다. 흑광도는 두 개가 있죠. 우리가 표준 용액의 블랭크, 표준 용액, 미지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데 답안지는 농도, 갈로에는 단위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로는 ppm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흑광도의 값. 그럼 여기에서는 블랭크라고 적고 5ppm, 10ppm, 15ppm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흑광도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흑광도는 여러분들 감독위원이 분광광도계에 나온 값을 적으라고 해요. 그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미지시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미지시료를 측정을 했을 때 미지시료는 여러 번 측정을 하셔도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표준 용액은 한 번만 측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번 측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지시료를 한 번 측정을 했어요. 그 값이 5에서 15ppm 안에 들어갔어요. 그 값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한번 기록된 값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할 이 값 한 번 더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지시료의 흑광도의 값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측정해도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측정된 값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값 중에 한 개를 반드시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는 미지시료의 흑광도는 최종 기재된 값, 여기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표준 용액의 흑광도 값을 적는 난이죠. 그리고 여기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미지시료의 흑광도 값을 적는 난이죠. 자, 그리고 이 난은 여러분들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적는 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래프 작성입니다. 금량선 작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금량선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을 여러분들 흑광도, 가로축을 농도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금량선을 작성하는데, 이 그래프는 시험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험지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용지에 하단에 기록된 금량선에 표시된 미지시료의 농도값을 쓰시오. 단 농도 단위를 기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하고 여러분들 시험지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점 자리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점 자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소수점 자리와 여러분들 금량선에서 적는 소수점 자리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답안지 해설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지급된 미지시료의 표준 용액으로부터 몇 배 희석되었는지 계산 과정을 쓰고 정답란에 몇 배가 희석되었는지 쓰시오. 단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시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식 적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완성이 되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할 건지 한번 해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농도값은 실제로 제가 작업을 했던 농도값입니다. 그러니까 흑광도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거의 뭐 스탠다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완벽하게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서 측정한 값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용액에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린 것처럼 농도가 갈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로 안에 뭐라고 적느냐면 ppm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공란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랭크라고 적고 5, 10, 15라고 적으시면 돼요. 왜? 단위는 ppm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흑광도를 측정하는데 흑광도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기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블랭크는
제로가 나오니까 0.000. 가끔씩 블랭크가 소수점 자리에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값을 그대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5ppm에서는 0.097, 10ppm은 0.194, 15ppm은 0.290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독이 나온 값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지 시료에 해당하는 흑광도는 여러분들 측정을 하면 0.240이 나왔어요. 그러면 0.240은 5에서 15ppm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적고, 그리고 이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만이 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표준용, 블랭크를 비롯한 표준용액의 흑광도 적는 란. 그래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갈로 안에 ppm, 블랭크 5, 10, 15라고 표기를 한 다음에 흑광도의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여러분들 미지시료의 흑광도 적는 란. 그래서 미지시료의 흑광도가 5에서 15ppm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 값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미지시료 최종값 기재란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그래프 작성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금량선 작성 방법 해설에서 모는 종이에 답안지에 있는 모는 종이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모는 종이를 준비를 해 갈 필요는 없어요. 자, Y축은 흑광도, X축은 농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Y축은 흑광도, X축은 농도를 놓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도 X축에서 보시면 금량선 모는 종이에 한 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을 몇 ppm으로 보느냐면 0.2ppm.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실험을 해서 작성을 하니까 이 값을 기억을 해서 이대로 작성을 하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X축, Y축의 한 칸을 얼마로 잡는지가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했을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자, 반면에 흑광도 Y축의 한 칸은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0.005를 기준을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흑광도 Y축은 한 칸을 0.005, 그리고 X축의 농도는 한 칸을 0.2ppm을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블랭크는 제로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죠? 표준용액 5ppm, 그리고 10ppm, 15ppm의 흑광도를 일단은 표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5, 10, 15를 하는데 지금 한 칸을 0.005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Y축은. 반면에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0.2ppm을 기준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칸이 나오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리고 0점을 기준으로 한 점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직선자를 이용해서 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용액의 검량선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에 측정된 흑광도를 화살표로 표기해서 작성된 검량선에 의거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찾아서 다시 화살표를 표기하고 그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내용은 우리가 수험자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자, 주의사항에 보면 단서에 주어진 소수점 자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 용액과 흑광도가 만나는 각 점마다 농도와 흑광도 값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을 해서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검량선 단계별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시험지에 그려져 있는 모는 종이에서 가로축을 농도, 세로축을 흑광도 Y라고 표기하는 거죠. 농도는 X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농도, 가로축에 있는 농도는 5ppm, 10ppm, 15ppm이에요. 그럼 5, 10, 15ppm을 표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농도는 모는 종이 한 칸을 얼마를 기준하라고 되어 있죠? 한 칸을 0.2ppm을 기준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블랭크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제로니까 0ppm 나누기 0.2ppm은 제로 칸. 그리고
OPPM에 해당하는 칸수는 농도 나누기 한 칸의 농도, 한 칸은 0.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측정한 O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농도가, OPPM은 농도니까 OPPM 나누기 한 칸이 몇 ppm? 0.2 ppm. 그럼 OPPM에 해당하는 것은 25칸의 OPPM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ppm에 해당하는 것은 10ppm 나누기 한 칸이 0.2 ppm. 그럼 50칸이 10p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ppm은 15ppm 나누기 한 칸이 0.2 ppm. 그러면 75칸이 15ppm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는 종이에서 제로 블랭크가 되는 거죠. 제로라고 표기하고, 그리고 OPPM은 25칸의 OPPM, 그리고 50칸의 10ppm, 75칸의 15ppm이라고 기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흑광도 값도 마찬가지예요. 자, 흑광도 값은 우리가 세로축에, 자, 먼저 흑광도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먼저 큰 차이에 우리가 그 값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0.1, 0.2, 0.3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럼 0.1과 0.2와 0.3이라는 것은 우리가 흑광도가 들어가는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몇 칸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세로축을 표시했을 때는 한 칸을 얼마로 봤죠? 0.005라고 한 칸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측정한 흑광도에서 한 칸의 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0.1, 0.2, 0.3 이 값은 우리가 흑광도하고는 관계없어요. 먼저 우리가 표기를 해놓고 흑광도를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에 해당하는 칸수, 한 칸은 0.005예요. 그러면 0.1은 20칸이 우리가 세로축에 20칸이 0.1이 되는 거예요. 흑광도 0.1. 자, 그리고 0.2 같은 경우는 0.005로 나눠주면 40칸이 0.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3 같은 경우는 60칸이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농도, 블랭크 제로, OPPM, CPPM, 15ppm을 표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흑광도 Y축에 있는 흑광도는 0.1, 0.2, 0.3을 먼저 표기한 다음에 흑광도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도를 나타냈을 때 X축의 한 칸이 얼마, 그리고 Y축 흑광도의 한 칸이 얼마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 이 내용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칸수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OPPM 25칸, 그리고 50칸 10ppm, 그리고 75칸이 얼마가 어떤 값이 되는 거죠? 15ppm의 값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0.1, 0.2, 0.3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표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0.1과 0.2와 0.3을 표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 흑광도 같은 경우에서는 한 칸이 0.005가 나오기 때문에 0.1, 0.2, 0.3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표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칸수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제 농도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도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OPPM, CPPM,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의 값을 측정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흑광도 한 칸은 0.005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랭크 같은 경우에서는 제로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면 OPPM에 해당하는 측정한 흑광도가 얼마였죠? 0.097이었어요. 그럼 0.097 나누기 흑광도 칸의 한 칸이 0.005의 값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0.097 나누기 0.005 그러면 19.4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CPPM에 해당하는 값, CPPM에 해당하는 값은 0.194의 흑광도가 나왔으니까 0.194 나누기 0.005 그러면 38.8칸. 그리고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290이 나왔어요. 그럼 0.290 나누기 0.005를 하면 58칸이 0.290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 3번까지 이 위에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지금 4번 과정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흑광도의 값, 표준 용액의 흑광도의 값은 제가 측정한 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지금 제가 표기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칸수가 나오겠죠. 그 칸수를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농도 5ppm, 10ppm, 15ppm에 해당하는 각각의 흑광도의 측정값에 만나는 점을 여러분들을 점으로 이어줘야 돼요. 점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0점을 기준을 해서 그래프상에 모든 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일직선으로 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0.097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요. 그러면 0.097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니까 몇 칸이 나왔죠? 19.4칸. 그럼 여기서 19.4칸, 그러니까 20칸에서 바로 아래쪽에 따라서 표기를 해주고 0.097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ppm에 해당하는 0.194는 38.8칸. 그래서 여기서부터 38칸에서 한 칸을 다시 10등분을 한 다음에 0.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290 같은 경우에서는 몇 칸이 나왔죠? 58칸. 그래서 58칸짜리에 0.290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블랭크 제로, 농도 5ppm, 10ppm, 15ppm 이렇게 농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흑광도 자리에서는 0.1, 0.2, 0.3을 먼저 표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를 적어줘요. 그러면 각각의 칸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세요. 5ppm에 해당하는 농도와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10ppm과 0.194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15ppm과 0.290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30cm 자를 여기서 블랭크 0점을 기준해서 쭉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자, 7번에 보면 미지시로의 흑광도 값을 세로축에 표기를 하고 화살표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흑광도 세로축에 표기했을 때는 모는 종이 한 칸을 흑광도가 얼마죠? 0.00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미지시로입니다. 0.240은 제가 측정한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측정한 0.240의 칸수를 찾아내게 되면 0.005를 나눠주니까 48칸이 됐어요. 그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48칸이 뭐가 되는 거죠? 미지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칸을 표기를 해서 쭉 와서 만나는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미지시로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미지시로의 흑광도 값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미지시로의 흑광도 값이 0.240이에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점선으로 금량선과 접하게 그어주고 접점에서 만나는 점이 접점입니다. 세로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화살표로 표기를 해줘요. 그리고 미지시로의 농도값을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미지시로 농도값의 소수점 처리는 문제 3번의 소수점 처리와 동일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험자 요구사항에 있는 소수점 자리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수험자 요구사항과 여러분들 문제 3번의 소수점 자리는 일치합니다. 혹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세요. 그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농도를 표기했을 때 모는 종이 한 칸을 농도를 이제 표현했을 때 모는 종이 한 칸을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0.2ppm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게 되면 몇 칸이 되는지 나와요. 그래서 한 칸의 농도가 0.2ppm이고 그러면 표기된 칸수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예를 들어서 뭐 62칸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62칸을 하니까 미지시로의 농도는 12.40p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 자리를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12.40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뭐를 하느냐면 미지시료의 농도까지는 이제 미지시료의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쪽에서 다 체크가 된 거죠. 그러면 미지시료의 농도가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면 0.240이 나왔어요. 그럼 0.240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칸수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0.240에 해당하는 값에서 여러분들 30cm 자를 대해서 쭉 옆으로 가요. 만나는 점으로부터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칸수를 세워요. 그래서 몇 칸인지 나오겠죠? 그럼 지금 몇 칸이 나왔느냐면 세우면 62칸이 나왔어요. 그럼 62칸이 나왔는데 농도는 한 칸이 얼마죠? 0.2ppm. 그래서 62칸 곱하기 한 칸이 0.2ppm. 한 칸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면 농도가 소수점 둘째 제곱에 나타내면 12.40ppm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요 값을 표기를 화살표를 해주고 12.40 또는 농도가 ppm 단위니까 또는 12.40 pp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미지시료를 나타냈을 때는 반드시 화살표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흑광도와 농도.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점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만나는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다시 점선으로. 모는 종이니까 점선 연결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단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단서 자체가 한 개가 더 남았어요. 표준 물질의 각 농도에 해당하는 흑광도 값과 만나는 각각의 점의 농도와 흑광도를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농도, 오른쪽에는 흑광도. 다시 말해서 여기 첫 번째 점, 농도가 5ppm이고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097이잖아요. 그래서 5, 콤마 찍고 0.097.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ppm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194. 그래서 10, 0.194. 그리고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에 해당하는 15ppm의 농도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290. 그래서 15, 0.290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서 답안지를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는 종이가 나와 있으면 자, 여러분들 흑광도 Y축입니다. 농도 X축이에요. 그래서 농도라고 적고 ppm이라고 적습니다. 단위를. 그리고 왼쪽에는 흑광도라고 적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농도를 표기합니다. 5, 10, 15. 그래서 여러분들 농도를 나타냈을 때 농도를 나타내는 축은 한 칸이 0.2ppm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서는 흑광도를 나타냈을 때 여기 지금 농도는 X축이죠. 그 다음에 흑광도는 Y축인데 Y축의 흑광도를 나타내는 축에서 한 칸은 0.005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도에 해당하는 50, 15ppm에 해당하는 칸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흑광도에 해당하는 칸수가 나올 거예요. 그 칸수를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농도 50, 15ppm을 먼저 표기를 하고 그리고 흑광도에서는 0.1, 0.2, 0.3을 먼저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표준용의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를 적고 표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점선을 이어주는 건 아니고 5ppm에 해당하는 농도와 흑광도가 만나는 곳을 점을 찍어요. 10ppm에 해당하는 농도와 0.194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15ppm에 해당하는 농도와 흑광도 0.290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서 0점에서부터 30cm 자를 가지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30cm 자를 재어서 쭉 점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만나는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다시 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칸수를 재어요. 칸수를 셉니다. 그럼 이 칸수에 한 칸이 0.2pp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칸수 곱하기 0.2ppm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온 값을
소수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2.40이라고 12.4가 나와도 12.40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살표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용액에 해당하는 농도와 흑광도를 갈로로 묶어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097이니까 만나는 점 바로 옆에 0.097 농도와 흑광도를 적어줘요. 그 다음에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194죠. 그래서 만나는 점 옆에 0.194를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가 0.294죠. 그래서 15ppm과 0.290이 만나는 점 옆에 0.290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지 작성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답안지는 요 답안지가 되는 거죠. 금량선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금량선에부터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답안지는 이 답안지 9번 그래프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견본입니다. 견본.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요구사항,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이용을 해서 금량선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 값을 임의로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사항을 숙지를 한 다음에 실험 수행 과정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 용지 하단에 기록된 금량선에 표기된 미지수료의 값을 쓰시오. 자, 농도 단위를 기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량선에서 작성한 미지수료를 소수 둘째 자리, 여기 있는 우리가 소수점 자리고 동일하게 처리하잖아요. 그 값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농도니까 ppm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 보면 단서에 주어진 소수점 자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이나 지금 3번에서 지금 주어지는 소수점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답안지에 맞는 답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지급된 미지수료의 표준 용액으로부터 몇 배 희석되었는지 계산 과정을 쓰고 정답란에 몇 배 희석되었는지 쓰시오. 단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미지수료의 값을 나타냈을 때는 몇 배를 희석했느냐 하면 5배를 희석해서 미지수료를 만들고 흑광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어진 미지수료를 몇 배를 희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5배를 할 수도 있고 10배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5배나 10배 중에 하나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5배를 한 사람, 10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5배를 희석했으면 5배를 희석을 해서 조제하였음으로 해서 1000ppm이라는 것은 제공받은 표준 용액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지수료가 몇 ppm 나왔죠? 제가 실험했을 때는 12.40ppm이 나왔어요. 여기에 희석 배수치를 곱해요. 지금 5배를 우리가 희석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는 값이 실제로 정답이 되는 16.13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맞추죠. 자, 그럼 정답에 16.13배를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자, 주의해 보면 단서에 주어진 소수점 자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하셔야 됩니다. 소수점 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단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지 정답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계산식이 있어야 되고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료를 희석했을 때 몇 배 희석했는지를 기재를 해주고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4번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하면 미지수료 조제했을 때 희석한 값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몇 배를 희석했느냐, 5배를 희석했느냐, 10배를 희석했느냐. 자, 그리고 2번 공식의 미지수료 조제 시의 희석 배수는 본인이 미지수료 조제 시 사용한 희석 배수입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의 계산식에서 희석 배수 구하는 공식은, 다시 말해서 희석 배수 구하는 공식은 1000ppm, 1000ppm이라는 것은 표준용액, 과망간산 칼륨 1000ppm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양선에서 구한 미지시료의 농도, 여러분들이 미지시료의 농도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냈잖아요. 그죠? 여기에 미지시료 조제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지시료의 농도를 몇 배를 희석했는지를 곱해서 1000ppm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계산식과 답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처리는 바뀔 수 있으므로 주어진 단서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단서에 알맞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안지 작성에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블랭크, 표준용액 5, 10, 15ppm 여러분들 단위, 갈로의 ppm이라고 적고 블랭크 5, 10, 15 그런 다음에 흑광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측정한 다음에 사용할 흑광도의 값을 한 번 더 표준용액 표 옆에 최종값에 한 번 더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금량선을 작성하는데 금량선을 작성했을 때 농도추 0, 5, 10, 15ppm을 표기를 해요. 자, 그리고 Y추 흑광도 여기에서는 0, 0.1, 0.2, 0.3을 먼저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5ppm의 흑광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미지시료의 흑광도의 값을 체크를 해줘서 화살표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cm 자를 이용해서 점선을 따라서 가서 만나는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칸수의 농도 0.2ppm을 곱하면 농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자리, 단서에 따라서 소수점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50, 15ppm에 만나는 점에 농도와 흑광도의 값을 갈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금량선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금량선 바로 다음 문제 3번이 되나요? 거기에는 미지시료의 농도, 소수점 자리 주의해서 한 번 더 적어주시고 단위까지 그리고 4번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희석 배수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 마지막 답안지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작업형,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 수행 과정을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실제로 수행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여러분들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론이 밑받침이 된 상태에서 실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이론 부분을 충분히 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 수행 과정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